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없어서 못 파는 모모 토마토. 자, 두 기자님은 두 토마토 중에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오른쪽. 아니, 저 벌레 먹었잖아. 얼마나 맛있어. 사온 벌레가 거 아니야? 먹겠어. 보통 토마토라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흠집이 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잘 안 팔리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검은 반점이 있는 토마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박! 아주 인기 상품입니다. 역시 성견지명. 사실 이 검은 반점이 생긴 이 토마토는 썩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검은 반점이 생긴 토마토는 시장에 출하되지 않을 뿐 주스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농장주가 더 달고 맛있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재배 비법을 적용하다 보니 토마토에 검은 반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으면 되는데 심지어 더 달콤하고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외모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건데요. 그런데 농장주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검은 반점 토마토는 신분 상승 대박 아이템이 됐습니다. 외모를 좀 수정했나 보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한다면? 다 시꺼멓게 칠하면 되지 않을까? 아예 전체를? 오 기자는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캐릭터 좋아하잖아. 네. 저 반점에 맞춰서 뭔가 예쁜 캐릭터를 그려놓은 게 아닐까? 야, 지금 두 사람의 아이디어의 가운데 어디쯤 있습니다. 둘 다 접근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사실 가장 달콤하다. 검은 반점이 생겨서 못생겨진 토마토에게 어둠에 빠진 토마토라고 장명. 마치 SF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떠오르게끔 캐릭터를 부여한 겁니다. 캐릭터 맞네. 토마토의 검은 반점이 가면을 쓴 얼굴인 듯 시선을 끌어서요. 토마토가 더 달다는 걸 홍보한 거죠. 농장주가 이 홍보글을 SNS에 업로드하자 불과 6시간 만에 5만 회 이상 리트윗, 패러디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실제로 어둠에 빠진 토마토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극찬 후기가 쫘르르. 나쁜 남자가 매력 있듯이 흑화한 토마토의 치명적인 맛이 궁금해졌다. 재미삼아 주문했는데 진짜 더 달고 맛있음. 추천. 쪽박을 찰 뻔했던 농장주는 캐릭터를 부여한 장명 센스 덕분에 대박! 검은 반점이 있는 토마토가 농장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자본으로 돈 버는 법. 자, 이번 특종은 약속도 없고 한가한 날 동네에서 소소하게 용돈 벌 수 있는 꿀팁을 가져왔는데요. 준비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겁먹지 않을 이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뭐지? 뭐 무슨 챌린지 통과하고 그러는. 자,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신데요. 중고거래 서비스 앱 당비마켓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게시글 중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벌레 잡아주실 분.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좀 잡아주세요.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고요. 비행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와주시면 3만 원 바로 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집에 출몰한 벌레를 잡아주면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명 벌레 헌터 구인글입니다. 얼마까지면 본인 가능해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이 있어요? 나 진짜. 진짜 집채만 원밖에 나왔어. 미국밖에. 와. 막 날라다니는 거지. 이거는 한 50은 줘야 되나? 나 진짜 나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나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서워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알바가 가능한 겁니다. 벌레쯤이야 뭐 탁탁 툭탁 쉽게 잘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한 꿀 알바가 없거든요. 벌레 잡아주세요. 벌레 헌터 구인글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마감이 됩니다. 아하. 심지어 서울 광진구 당비마켓에서 일명 바퀴나무로 불렸던 한 남성은요. 바퀴벌레를 쏙쏙 잘 잡을 뿐만 아니라 꼼꼼한 살충 작업 등 확실한 서비스까지 인기. 이에 출동 요청이 폭주해서요. 건당 1, 2만 원의 거래를 하루에 많게는 10여 건 정도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본인의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시고 엄연한 방역업체 대표님이 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직업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요새는. 그러니까 재능 부자면 네. 돈 버는 세상이야. 네. 저 진짜 재능이죠. 그럼요. 저는 아무 타격감이 없는 거야, 저분은. 네, 그런데 말입니다. 벌레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당비마켓에서는 벌레 잡는 일뿐만 아니라요.
3원짜리 수납장 조립 요청합니다. 4만 원이요? 저 내일 진짜 늦잠 자면 안 되는데 초인종으로 깨워주시는데 10,000원 드릴게요. 자, 이처럼 가구 조립하고 옮기기, 쓰레기 처리, 세탁물 찾기 등등등 내가 하긴 어렵거나 귀찮은 각종 잔심부름 거래가 인기라고 합니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천만 시대, 이처럼 누군가가 혼자서 못하는 걸 대신해주고 쏠쏠이 용돈도 버는 꿀알바가 주목받으면서요. 심부름 전용 앱까지 출시, 5개월 만에 30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했고요. 잔심부름 거래를 통해 한 달간 무려 500만 원을 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와. 자,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날, 소소한 심부름으로 소소한 용돈벌이 어떠신가요? 돈이 드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6위를 공개합니다. 봄 가득 모모 한 병에 $5? 어느덧 쌀쌀했던 겨울이 가고 포근한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두 기자님께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스페셜한 봄을 사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이걸 봄을. 어떻게 사요? 자, 실제로 봄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2022년 콜롬비아 메데인. 음악을 공부하는 청년 후안 카를로스 알바라도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취업과 창업 사이에 고민을 하던 중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메데인은 사계절 내내 봄이고 남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잖아. 이걸 팔면 경쟁력이 있겠어.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메데인의 봄의 기운을 듬뿍 담은 공기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플라스틱 병에 공기를 담아 $5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하잖아. 미국이었나요? 어떤 여자분 방귀 팔던 분이 있었잖아요. 재미로 솔드아웃이었죠. 네. 재미로 팔았지만. 근데 그분은 방귀 팔려고 뭘 먹기라도 노력을 했잖아요. 이분은 뭐 노력도 안 하시네요. 그냥 빈병 들어가서 담아서 뚜껑 닫아 판 거야, 그걸? 이렇게라뇨. 그거 어떻게? 아이 진짜 이 저희가 얼굴을 꼭 그렇게 해야 아, 돼? 그럼요. 얼굴을 잘 담아야지. 꾸겨야 돼? 뭐 먼지 안 들어가 이렇게. 개그권 하는 줄 알았네. 쪽박이었으면 소개를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알바라도는 판매 첫날 77개의 병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300개의 병이 판매되며 하루 동안 무려 20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초대박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여행객이었습니다. 여행객.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메데인의 공기는 가장 의미 있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이 끝나도 이곳이 생각날 것 같아요. 다른 기념품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잖아요. 메데인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선한 기념품의 재미를 느껴서 너도 나도 구매합니다. 정말 그걸 원한다면 여행객들이 그냥 아무 병이나 사서 자기들이 다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아이고 참네. 두 분처럼 말이죠. 공기 그까이 거면 대충 담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NO! NO! 메데인의 공기를 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이나 걸린다니까요. 병을 열지만 않는다면 이곳의 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나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으로요. 알바라도만의 특급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요. 특허 등록 전에는 1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대박 반응에 알바라도는 회사까지 설립합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200개의 공기병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엉뚱한 생각으로 자주 야단을 맞았다는 알바라도는 머릿속에 있는 희한한 생각들을 하나둘 사업으로 전개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요, 혼자 몰래 상상만 했던 엉뚱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실현시켜 보시는 거 어떨까요? 혹시 모릅니다. 돈방석에 또 앉게 될지도.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3위를 공개합니다. MZ세대 겨냥 모모 컨설팅. 왜 전화 안 전화 좀 받는 거죠? 받아라. 왜 안 받지? 참 전화 좀 받읍시다.
친구들끼리야 뭐 SNS나 깨톡으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놀면 그만이지만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네 밥줄이 걸려있대. 사회생활은 다르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전화 업무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늘며 업무상 통화량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전화보다 SNS나 메신저로 소통하는 게 더 익숙한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전화하기를 어색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명 전화 공포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전화에 어려움을 겪는 MZ 세대 직장인들을 위한 전화 응대법 컨설팅 사업. 저희 세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게 예의인데 예의잖아, 예의. 요즘 세대는 전화를 하는 게 오히려 예의에서 어긋난 것처럼 받아들여요. 완전 갈리더라고. 네. 근데 실제로 그럼 요즘 세대들이 이 전화 컨설팅을 받아요? 캐나다 기업인 메리 제이콥스가 창립한 전화 기술 컨설팅 업체 T사에 따르면요. 1대1 코치 서비스는 시간당 하나로 약 60만 원입니다. 온라인 세미나 컨설팅은요. 30분당 하나로 약 46만 원입니다. 와, 해야 되겠다. 한 기자님, 갑시다. 기업 워크숍의 경우는 일일 한화로 약 443만 원 등 다소 만만치 않은 가격임에도 개인뿐 아니라 금융권 기업과 스타트업 등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근데 세다 금액이. 기업은 443만 원이야. 저 비용을 책정한다는 건 뭐다? 수요가 있다는 얘기.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로 말빨러 분들도 이미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부 학원가에서는요. MZ 세대를 겨냥한 전화 공포증 치료 강의를 개설. 수강료는 90분 1회당 15만 원 선으로요. 가, 갸, 거, 겨, 발성, 발음, 스피치 연습부터 조리 있게 말하는 순서까지 요목조목 친절하게 티칭. 그리고 편한 사람과 짧은 통화를 시작으로 대상과 시간을 점점 넓혀나가는 등 전화 공포증을 없애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한 기자님이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선수 쳐. 가자. 도전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별별 아이디어가 다 돈이 되는 세상. 색다른 컨설팅으로 돈을 불러올 만한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는 뭔가요?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 아이템 19 2위를 공개합니다. 편의점에서 뭐뭐를 산다. 요즘 편의점은 말이죠. 생필품뿐만 아니라 고급 외제차부터 다이아몬드까지 판매.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상품을 판매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편의점에서는 이것까지 판매한다고 합니다. 전 기자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뭔데, 꼭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은데? 색깔 테라피야? 뭐가 되게 많은데? 그죠? 아! 물감이야? 아닙니다. 훨씬 필요한 거예요. 뭔데? 뭐야? 하루 평균 100명이 구매, 그야말로 오픈런 대박을 부른 이 편의점만의 스페셜 서비스의 정체. 저는 청주에 사는 27살 무무입니다. 나 혼자 살면서 프리한 19년을 보내고 있어요. 취미는 캠핑이고요. 특기는 그리기입니다. 활발하고 눈이 예쁜 분을 좋아합니다. 그거야? 대박 상품의 정체는 바로 솔로 남녀들의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편의점 상품, 일명 소개팅 캡슐입니다. 와, 사시겠습니까? 일단은 구경은 갈 것 같아. 일단 어떤 분들이 계시나 구경은 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요? 우리는 구경도 못 가. 가만 큰일 나지. 그럼. 구경 갈 수 있지. 권한 구경은- 있지. 아이 쇼핑하겠습니다. 2021년 청두에서 편의점을 창업한 스 씨는 영업을 위해 재밌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데요. 바로 솔로 탈출 편의점 컨셉. 일단 소개팅을 원하는 사람은 한화로 약 5,500원인 29.9위안을 내고 캡슐 겉면에 본인의 나이, 이상형 등 간단한 정보를 표기해 전시해 놓으면요. 소개팅을 원하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정보를 보고 캡슐을 선택. 구매한 캡슐 안의 종이에 캡슐 주인의 자기소개서, 연락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있어서요. 캡슐 주인과 캡슐 구매자 간의 소개팅이 성사되는 겁니다. 소개팅 어플 앱은 봤어도 야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저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훌륭하다. 이 특별한 이벤트에 외로운 솔로들의 반응은 대박! 편의점에서 캡슐 전시 한 달 만에 무려 1,000개 이상의 캡슐을 확보했고요. 얼마 안 돼 완판!
심지어 실제 커플 성사 소식도 전해지며 이 편의점이 솔로 탈출의 성지로 등극.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즐겁게 이용하고 있어요. 관광객도 몰리고 단골도 증가. 그야말로 대박 편의점이 됐습니다. 이것도 편의점마다 대목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기가 대박이다. 저기가 물이 좋다더라. 뭐 그렇지. 이런 얘기들 하겠죠, 하겠지. 이제. 서로 여기는 그렇게 영광이라더라. 하겠네. 뭐. 편의점들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는 소개팅의 성지가 됐네.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솔로 탈출 편의점이라는 독특한 컨셉과 재밌는 아이디어로 대박난 편의점. 우리 전 기자처럼 사랑을 찾는 분들을 위해 우리 국내에도 도입되면 안 되겠니? 돈이 되는 떠오르는 신아이템 19, 이제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모모로 61억 대박난 소년. 모모도 핸드메이드로 돈 번다. 굶지 않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한다. 옛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12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한 억만장자가 본인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강연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강연자의 나이는 고작 11살. 소녀는 이 기술 하나로 500만 달러, 한화 61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내 화제가 되며 강연자로 초청받은 겁니다. 야, 11살에 60억을 올렸어요, 매출을? 무슨 소리야? 11살이 무슨 기술이 있을까? 11살 소년이었던 베냐민 아메드가 억만장자가 된 비결. 저는 5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웹 개발자인 아빠에게 코딩을 배웠고요. 코딩을 하며 아메드가 갈고 닦은 분야는 바로 NFT. 와우. 아메드는 하루에 20-30분씩 코딩 연습을 하며 이 NFT 기술을 연마해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메드가 제작한 NFT 이상한 고래들이라는 시리즈로요. 출시하자마자 2달 만에 40만 달러, 한화 약 5억 원의 수익을 기록. 이후엔 한 NFT 개발업체에 합류해 히어로 만화 캐릭터들까지 제작. 이 또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약 3주 만에 제작한 8,888개의 NFT 작품이 완판. 불과 11살 소년이 500만 달러, 약 6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참 11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 어린 어린 나이인데. 나이지. 네. 젊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젊기도 전이네.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건지 아니면 시대를 그냥 잘 탄 건지. 대박이다. 근데 아무튼 본인이 엄청나게 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네요. 아메드가 주목한 NFT 분야는 흔히 아는 캐릭터 일러스트인데 명화, 순수 아트 등 미술품 NFT부터 시작해 게임 아이템 NFT, 음악 NFT 등등등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NFT 분야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업에서 핫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도 기술만 연마한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코딩을 배워서 NFT 수익 창출을 노려볼까요?